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농장은 주로 식량과 작물 생산에 사용되지만 때때로 농부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기이한 유물부터 신비하게 묻힌 보물에 이르기까지 놀라움으로 가득하죠. 오늘은 농장에서 발견되는 20가지 기괴한 발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호주는 인구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일련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파괴적인 산불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쥐 전염병에 시달렸고 수백만 마리의 쥐가 동부주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설치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집에도 침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 사우스 웨일즈의 나라브리 마을 근처의 연구 농장에서 일하는 가이 로스는 전염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약 10평방피트당 2마리의 생쥐가 농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를 뜻하며 이는 대부분 주요 도시의 인구보다 많은 수입니다. 가이와 그의 가족은 매일 쥐들과 싸워 약 100마리를 잡아 집과 사무실에서 쫓아냈습니다. 쥐는 목화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저장고에 저장된 곡물을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쥐 전염병의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집과 농장에 스며드는 죽은 설치류의 냄새였습니다.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희귀한 쥐맥의 질병인 림프 구성 맥락막염의 최소 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19. 에르킨 투르바예프라는 감자 농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밭을 갈다가 거대한 전사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3m 높이의 이 석상은 이시크 쿨 지역의 한 마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어키는 처음에 큰 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놀라운 발견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중앙아시아의 주민들이 첫 번째 1000년 동안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 사용했던 조각된 석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각상은 현재 키르기스스탄으로 알려진 땅을 통치하던 유목민 투르크인들 사이에서 흔했습니다. 어킨이 위대한 역사적 발견이라고 묘사한 이 동상은 투구와 갑옷을 입은 전사로 묘사합니다. 한 손에는 단검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은 전사의 가슴을 가로질러 포개져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한 역사가는 머리에 새겨진 글귀, 목에 걸린 펜던트, 접힌 손에 특별한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기념받는 사람이 중요한 칭호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새로 발견된 이 동상은 이 지역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시크쿨 호수 기슭을 따라 여러 개의 유사한 조각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매장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18. 1953년 한 남자의 아버지가 늪지에서 큰 생물을 쏘아 집으로 데려오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디오는 보존된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손을 얼려 냉동고에서 꺼내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손은 인간형을 닮은 거대한 손톱을 포함하여 놀라운 특징을 보여줍니다. 비디오를 발표한 사람은 빅풋위원회의 의장이며 그는 빅풋이 외계에서 기원했다고 믿습니다. 그의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손과 삽이 접촉하면 서로 달라붙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손이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생물체의 몸이 자기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손바닥에 붙는 칼로 동일한 실험을 시도하여 이 가설을 테스트합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기고 있으며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17. 2021년 1월 인도 북부 분델칸드에서 울고 있는 농부의 이미지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비행 접시가 농장에 추락했다는 소문이 차타르푸르 전역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이 동물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괴로워하는 것은 외계인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농작물의 파괴 때문이었습니다. 분델칸드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작물이 자라는 밭이 드뭅니다. 문제의 농부인 나투는 차타르푸르 지역 본부에서 약 70km, 보팔에서 약 450km 떨어진 케라카사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그와 그의 동료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보았고 물체는 불시착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UFO에 대한 추측은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고 결국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소문으로 인한 소동은 그의 농장을 혼란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사회의 호기심을 사로잡았습니다. 16. 밭에서 일하는 동안 베리 슈처과 그의 장남은 캐나다 이투나 근처의 곡물 농장에서 특이한 파편 조각을 흥미롭게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훨씬 더 흥미로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5대에 걸쳐 서스케처원 동부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쓰레기를 찾는 데 익숙하지만 이 발견은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45kg의 물체를 집으로 옮기고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위성의 일부거나 까맣게 탄 모습으로 인해 대기권에 재진입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물체는 탄소 섬유 복합재, 알루미늄 벌집, 후면의 복합탄소의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상한 점은 1960년대의 기괴한 발견을 포함하여 유사한 사례가 이전에도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1960년대에 이와 비슷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15. 이 비디오는 염소가 없는 농장에서 한 농부가 밖으로 나갔다가 뿌리 있는 생물을 만나는 장면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농부는 이것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생물은 인간과 염소의 혼혈처럼 보였고 농부를 주의 깊게 관찰한 후 근처의 덤불로 물러났습니다. 염소와 악마의 연관성은 다양한 기원과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 및 신화적 맥락에서 염소는 죄 거부 및 희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염소는 희생동물로 사용되었으며 속죄 염소의 개념은 죄의 전달을 상징했습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로 묘사된 그리스 신 판은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악마로 낙인 찍혔고 염소와 사탄의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농부는 여기서 무엇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불행히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염소의 하체와 인간의 상체를 가진 비슷한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연, 숨 및 세계에 길들여지지 않은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14. 2013년 4월 미네소타 대학의 켈빈 교수는 농부 브루스와 넬바 릴리엔탈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몇 년 전에 미네소타주 알링턴에 있는 그들의 옥수수 밭을 개간하면서 발견한 특이한 돌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돌은 약 40×30cm였고 두께는 약 5cm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끈 것은 15kg의 놀라운 무게였는데 이는 지구상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일반적인 돌보다 3배 더 무겁습니다. 조사 결과 그 돌은 철로 이루어져 있었고 운석의 특징인 니켈 약 8%를 함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상의 철 물체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니켈을 함유하는 반면 우주에서 온 철돌은 일반적으로 5에서 20%의 니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경은 또한 운석에서만 볼 수 있는 니켈 철 결정의 특징적인 패턴을 밝혀냈습니다. 켈빈 교수는 이 운석이 소행성의 용융 웅덩이에서 비롯된 희귀한 종류의 비자성 운석에 속하며 다른 암석의 충돌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3. 2024년 5월 엘살바도르 샬라테낭구의 한 농장에서 특이한 목격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 카메라에는 밤에 2마리의 가축동물이 조용히 땅에 누워있을 때 큰 머리를 가진 작은 형체가 지나가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팔이 없는 고블린으로 묘사되는 이 수수께끼의 존재는 특이한 걸음걸이를 보였으며 상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스페인 유포학자 훌리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그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사라질 때까지 동물들 사이를 걸어다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목격담은 온라인 논쟁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생물이 신화 속의 존재인지 아니면 외계에서 기원한 것인지 추측했습니다. 12. 은퇴한 가금류 농가의 놀라운 발견은 전문가들을 매료시켰으며 전문가들은 이 종을 트라이아스기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양서류종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화석은 약 2억 4,100만 년 전 시드니 분지의 담수개울을 헤엄쳤던 고대 생물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거의 30년 전에 구입한 사암석판을 청소하는 동안 남자는 공룡보다 더 오래된 1.5m 길이의 생물체의 화석화된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양서류종은 놀랍도록 잘 보존된 몸체로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혹적인 창을 제공합니다. 이 독특한 화석은 공룡시대 이전과 공룡시대에 살았던 템노스 폰딜스로 알려진 멸종된 동물 그룹에 속합니다. 아레나 에페토는 견고한 체격, 독특한 이빨, 입천장의 송곳니가 눈에 띕니다.
이 종은 2억 4천만 년 전인 트라이아스기 동안 현재 시드니의 분지로 알려진 담수강에서 번성했습니다. 이것의 머리 모양은 현대 중국 자이언트 도롱뇽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지만 예상 길이가 1.2m로 같은 시기에 대부분의 동시대 도롱뇽보다 크기가 큽니다. 11, 사막 메뚜기는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철새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각한 황폐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떼조차도 하루에 35,000개의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일부 떼는 너비가 40k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약 1,30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위기가 계속되면 2천만 명에서 100만 명의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 케냐의 기근을 초래한 유사한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같은 역사적 전례는 상황의 긴급성을 더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2020년 케냐 마랄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25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사막 메뚜기 떼 습격이라고 합니다. 사막 메뚜기의 파괴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일 메뚜기 떼는 하루에 최대 145km를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8천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의 메뚜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0, 디어로치 근처의 레드게이트 지역은 초자연적 현상과 UFO 활동의 핫스팟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이곳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늘에 신비한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몬태나 주민들은 수년 동안 이러한 현상을 목격해왔으며 몬태나는 UFO 목격이 가장 많은 당위 5개 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지역은 초자연적 활동이 풍부하며 하늘에 설명할 수 없는 빛과 기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물체가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며 어디선가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 주민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어로치의 도널드 브롬리는 레드게이트 지역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2년 전 그는 트레일 카메라를 설치하고 유령 같은 섬뜩한 형체를 포착하여 전국의 초자연적 현상 조사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포착된 이미지는 외계인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일치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더 크고 둥글게 생긴 머리와 투명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드게이트 지역을 둘러싼 전설은 섬뜩한 명성을 더합니다. 현지 이야기에 따르면 한 남자가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 온 가족을 살해하고 문을 피로 빨갛게 칠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9, 2018년 5월 덴톤 마을 근처의 한 목장주가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축에게 접근하면서 총을 쏘게 된 신비한 생물을 만났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조사를 위해 투입되었지만 그 종을 확실히 식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물체를 조사한 후 그들은 유난히 짧은 이빨, 비정상적으로 작은 앞다리, 불균형적으로 큰 발톱 때문에 늑대일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 추측과 기괴한 이론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져 이 생물이 늑대인간 또는 빅풋의 친척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대응하는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 생물은 젊고 수요하지 않는 갯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갯과 동물은 개, 여우, 코요테, 늑대를 포함한 개 가족에 속합니다. 하지만 연구가들은 이 생물체의 큰 귀, 약간 짧은 다리, 작은 발, 특이한 털 등 이 생물에 대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인정했고 그로 인해 이 생물에 부인할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무서운 늑대, 도그맨 또는 추파카브라 등 신화에서 튀어나온 생물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 인터넷을 강타한 흥미진진한 비디오에서 한 농부는 자연과의 놀라운 만남에 직면하게 됩니다. 트랙터를 타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대결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트랙터를 타고 물속을 달리며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임박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에너지와 함께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깊은 곳에서 뛰어내려 트랙터의 물레에 내려앉습니다. 악어의 거대한 크기는 누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파충류는 그 무시무시한 무게로 인해 물레의 엄청난 힘을 느끼면서 자신의 실수를 곧 깨닫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남은 순간 악어는 황급히 물레에서 뛰어내려 물레가 있던 물속으로 물러납니다. 7,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리암 워드의 뒷마당은 고고학자와 역사 애호가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놀라운 발견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수께끼의 매장 사슬을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금주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하 터널과 비밀의 방 네트워크로 이어졌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리암은 토요일 아침에 체인을 발견한 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면서 사용되지 않는 광산, 묻힌 해적 보물에 대한 소문, 주류 밀수에 사용하는 터널 사용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조사는 1920년대의 악명 높은 갱스터 빈센트 뱀 모레티에 대한 신문 기사로 이어졌는데, 그는 귀중한 보석과 돈 컬렉션을 숨기고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역사의 한 조각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매료된 워든은 지역 역사가와 노련한 보물 사냥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금속 탐지기와 풍부한 역사적 지식으로 무장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리암의 재산에 모였습니다. 신중한 발굴 끝에 모레티의 명백한 서명이 새겨진 나무 상자 컬렉션이 나타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손대지 않고 보존된 금주법 시대의 주류의 보물 창고가 들어있었습니다. 6. 원숭이와 박쥐의 특징을 모두 가진 신비한 생물이 인도네시아에서 염소를 잡아먹는 모습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특유의 성질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로 수생이라는 인상을 주며 이 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존재에 대한 공포를 더합니다. 얼핏 보면 거대한 박쥐로 착각할 수 있지만 거대한 크기와 큰 머리는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길고 가느다란 갈고리 같은 손으로 염소를 단단히 붙잡고 아래에서 물어뜯을 수 있어 도망칠 수 없게 만듭니다. 농부들은 가까스로 염소에게서 그 생물을 떼어내어 물속으로 쫓아가는데, 그 장면은 대부분의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생물은 밝은 빛으로부터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는 그의 수수께끼 같은 성격을 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상 환경에 적응한 일종의 거머리와 같은 생물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놀랍게도 털도 있습니다. 5. 이집트 북동부에서 한 농부가 약 2600년 전 파라오 아프리스의 통치 기간 동안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 조각된 사암석판을 발견했습니다. 비석으로 알려진 이 입석은 길이가 231cm, 너비가 104cm입니다. 이것은 날개 달린 태양 원반의 이미지와 에이프리스를 나타내는 이집트 상형 문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묘비 또는 헌신, 기념 및 경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비석 안에는 15줄의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어 번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흥미로운 도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와히브레라고도 알려진 이것은 기원전 589년경부터 570년까지 26왕조의 네 번째 군주로 통치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 전쟁은 예루살렘의 분쟁이나 이집트 내의 내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에이프리스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켜 아마시스 장군이 파라오로 선언되면서 에이프리스가 권력을 되찾으려는 시도가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664년부터 기원전 332년까지 이집트 후기에 통치했으며, 기자의 피라미드가 건설된 지 2000년 된 이상, 알렉산더 대왕이 도착하기 200년 이상 전에 통치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주로 헤로도토스와 토라의 기록에 의존하여 이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는 그의 통치 기간의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브라질 바이아에 사는 두 명의 농부는 땅을 탐험하다가 예기치 않게 땅속으로 굴을 파내려가는 거대한 생물을 만났습니다. 그 거대한 생물체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르마딜로의 가장 큰 종인 자이언트 아르마딜로는 길이가 약 1.5m이고 무게가 60kg인 독특한 모양과 행동으로 구별됩니다. 그들은 머리, 등, 꼬리를 덮고 있는 뼈판, 독특한 갑옷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아르마딜로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특히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주로 열대우림, 초원 및 사바나에 서식합니다. 그러나 서식지 손실과 사냥으로 인해 그 범위가 파편화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자이언트 아르마딜로는 서식지 파괴, 사냥, 교통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으로 인해 취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농장에서 이 거대한 동물을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3. 2022년 12월 체코 프라하 인근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머쥔 멧돼지 사냥으로 알려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광고에는 수십 마리의 멧돼지로 보이는 것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멧돼지 사냥은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가 많고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체코의 이 멧돼지 사냥은 집단 사냥과 개별 사냥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단 사냥에서는 사냥꾼 그룹이 협력하여 멧돼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 쪽으로 몰아갑니다.
반면에 개별 사냥은 일반적으로 멧돼지가 접근할 때까지 전략적인 위치에서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멧돼지 사냥은 멧돼지의 수를 관리하고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야생 멧돼지의 수가 증가하여 개체수 조절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2, 중국 동부 저장성의 광대한 농지 한가운데 매혹적이면서도 다소 위험한 비밀을 간직한 마을이 있습니다. 뱀 마을로 알려진 이곳은 번성하는 뱀 무역으로 악명을 얻었으며 지역 사회에 상당한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코브라, 독사, 비단뱀이 살고 있으며 그중 많은 수가 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80년에 양홍창이라는 농부가 이 지역에서 잡은 뱀을 동물 거래상에 팔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야생뱀의 개체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그는 집에서 뱀을 사육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오늘날 160개의 농가에 의해 매년 30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의 뱀이 이 마을에서 사육됩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죠. 뱀은 중국 전통의학에서 약효로 오랫동안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종종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수프나 와인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뱀과 뱀 기반 의약품을 포함한 제품은 번영의 증가와 전통의학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려는 정부 이니셔티브로 인해 수요가 높습니다. 뱀 무역의 성공으로 이 지역은 한때 가난한 마을에서 비교적 번영하는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1, 2022년 4월 가자 지구의 한 농부는 고대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놀라운 유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니다라부이드는 칸 유니스 동쪽의 카라라 지역에서 땅을 일구는 동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사랑, 아름다움, 전쟁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4500년 된 아나트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뱀을 왕관으로 묘사한 아나트의 묘사는 종종 뱀에 둘러싸인 그리스 전쟁의 신 아테네 여신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동상은 기원전 2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니달에게 이 발견은 이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풍부한 유산과 가나안 족속의 기원을 확인시켜주는 깊은 역사적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깊은 유대감에 이끌려 그는 귀중한 작품을 팔지 않기로 결정하고 박물관에 관대하게 기증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역사적 무게를 지니며 기원전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이집트 문서와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문헌들은 현대의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영토의 일부를 아우르는 나라들을 가리켰는데 그곳에서는 지역 신전에서 그 지역의 신들을 숭배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무엇을 발견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